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한 2년 전에 시작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아기가 거의 뭐 신생아 정도라서 아이를 안으면서 편집을 해봤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이가 3살 정도 됐고 특히나 제가 이제 강사로 일하게 돼서 연습할 겸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마지막 경력은 무역회사에서 발주랑 수입을 담당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SNS에 관심이 많아서 회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좀 담당했었는데요. 육아휴직 하는 동안 조리원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블로그 한번 해봐. 기저귀 공짜로 받을 수 있어. 근데 그때는 좀 시작하기가 그랬어요. 애기 낳은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근데 남편이 마케팅 팀으로 일하면서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거죠. 유모차도 공짜로 받고 카시트도 공짜로 받고 그걸 보더니 저한테 이제 블로그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귀찮다고 네이버 블로거 아무나 되냐고. 파워블로거 이미 지금 네이버가 생긴 지 10년이 넘어서 블로거가 엄청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싫다고 했는데 남편이 직접 블로그 명도 바꿔주고 사진도 바꿔주고 하면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가 사실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글도 뭐 1000자 이상 써야 된다, 사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육아를 하다 보니까 항상 컴퓨터 앞에 앉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로 그리고 PC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수정하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특히 제가 아이를 2019년 6월에 낳았는데요. 그 코로나가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아이랑 신나게 문화센터를 다니다가 이제 집에 박혀 있으면서 이제 집콕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돌아다니니까 너무 화가 나서 코로나 관련된 그런 기사 찾아보고 코로나 관련된 글 올리고 문화센터 뭐문 닫았다 이런 글도 올리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검색해서 유입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문자 수가 많아지어서 체험단을 신청했는데 신청이 당첨이 됐고 또 이제 후기 글을 썼는데 또 그걸 보고 제안을 하거나 또 당첨시켜 주시고 방문자 수가 그렇게 선순환이 계속돼서 현재까지 블로그를 계속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블로그를 2년 정도 했는데요. 정말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체험단을 정말 닥치는 대로 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게 저의 스트레스 푸는 법이었던 것 같아요. 쇼핑을 마음껏 하지 못하니까 그나마 제가 갖고 싶었던 거를 체험단으로 대리만족을 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도 택배 상자가 계속 오니까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불필요하게 썼던 그런 쇼핑 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돈 주고 사기 아까웠던 것들, 돈 주고 이용하기 어려웠던 것들 이용하면서 좋았어요. 특히 아기 낳고서 골반이 많이 삐뚤어졌는데, 그리고 붓기도 되게 남아 있었는데, 그런 골반 교정이나 체형 관리, 윤곽 관리 이런 것들을 체험단으로 많이 하면서
사실 육아하면서 제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이잖아요. 저는 정말 출산하고 나서 너무 아팠거든요. 이런 손목도 너무 아팠고 다리도 너무 퉁퉁 부어서 다리가 너무 무거웠고, 근데 아무리 뭐 남편한테 말해도 그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체험단으로 대리만족하면서 이제 그때만큼은 정말 저한테 온전히 시간을 쓰니까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됐고, 저를 아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점점 건강해지고 좀 날씬해지고 마치 출산 전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체험단으로 득을 많이 봤어요. 특히 저뿐만 아니라 이제 지인들도 같이 쓸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엄마 모시고 어깨 통증 관리, 아빠 모시고 허리 관리, 동생 데리고 두피 관리, 남편 데리고 그 맛집, 그리고 가족들이랑 펜션,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체험단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체험단으로 얼마나 돈을 버는지, 얼마나 수익이 되는지 이렇게 정리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블로거들 모인 채팅방에서 이벤트를 열었거든요. 한 달 반 기간 동안 그 체험단을 통해서 얼마나 수익을 얻었는지 엑셀로 정리해 보라고.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7월 달에 한 체험단으로 한 500만 원 가까이 제가 벌었더라고요. 그리고 8월 달에도 이제 원고 기자단은 좀 줄이고 대신에 좀 비싼 체험단으로 바꿨더니 그래도 또 한 500만 원 벌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해서 회사를 정리하게 됐고요. 어떻게 하면 육아와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블로그 하면서 그래도 좋게 평가를 받았으니까 이 블로그 외에 SNS를 공부해서 좀 전문가가 돼서 이쪽으로 제가 역량을 키워봐야겠다, 커리어 전환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경기 IT 세일센터의 디지털 마케터 콘텐츠 크리에이터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300시간을 들어야 되는 엄청난 강의였는데요. 드디어 11월 4일에 끝났어요. 이제 좀 속이 후련한데 어쨌든 그 긴 과정을 통해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애널리틱스 등 여러 가지 툴을 배우고 특히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많은 경험, 그리고 동기들하고 이제 같이 의지하면서 좋은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6년 동안 제대로 쉰 적이 없어서 좀 아이 키우면서 차근차근 창업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일자리 재단에서 취업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학습지 회사에서 제안을 받아서 먼저 학습지 회사의 교육과정을 들었는데 저랑은 좀 방향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일자리 재단에서 추천해준 업체 면접을 봤어요. 제가 육아맘인 걸 알고 주 2회에서 3회,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도 아이 등하원 시간에 맞춰준다고 해서 간 건데
최저시급을 준다고 해서 거리도 좀 멀고 그 금액으로는 좀 제가 만족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이런 고민들을 얘기했더니 블로그 경험을 살려서 블로그 교육을 해달라고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블로그 강사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언젠가 SNS 교육을 할 건데 그게 몇 년 뒤가 될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당장이 제일이 되니까 되게 설레면서도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물론 교직 이수하고 교생을 하고 그리고 기간제 교사, 또 영어 학원 강사, 과외 등을 했었지만 그게 벌써 거의 10년 전에 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블로그 강의는 또 전혀 다른 분야니까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에는 강사 프로필 사진을 찍었어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인생 2막이 열리는 느낌이랄까? 지금은 강의 커리큘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도움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제 블로그 별명은 꿀잠이 엄빠예요. 아기 태명이 꿀잠이었고요. 꿀잠 자서 엄마 힘들게 하지 말라고 꿀잠이었고요. 엄마랑 아빠가 같이 운영한다고 해서 꿀잠이 엄빠로 만들었는데, 사실 남편은 블로그 초기에만 좀 세팅 잡아줬지 잘 그 뒤로는 저 혼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명은 뭘로 할까 고민했었는데 제가 마음이 좀 여려가지고 강한 마음을 갖는 강한 엄마가 되자는 마음에서 강한 맘 TV로 결정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임신, 출산, 육아를 경험해보면서 일과 육아를 같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다행히 육아휴직을 쓰고 회사에 복귀할 수 있었는데, 육아하는 과정 속에서 능력 있는 엄마들이 많이 일을 포기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 있는 엄마들의 재능을 섞이지 않고 사회에 쓸 수 있을까? 재능을 빛을 발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블로그 외 SNS 교육을 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재택 워킹맘 협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블로그 강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